안녕하세요.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갤러리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아트 축제 키아프와 프리즈가 곧 오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트 컬렉팅 시장도 대중들 속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아트 컬렉팅이 이슈가 되고 대중들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 또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들은 사실 굉장히 평이합니다. 어떤 그림을 사야 되니, 어떻게 사야 되니,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없니, 이러한 형태들의 질문인데, 그러다가 마침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터보832님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터보832의 아트 컬렉팅 비밀 노트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 모르겠어요. 진열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서점에 가서 진열되지 않은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해와서 따끈따끈하게 책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사실 터보832라고 하는 유튜버님 같은 경우는 원래 부동산, 자동차, 와인, 그리고 아트 굉장히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런 유튜버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터보832님을 부동산 때문에 처음으로 알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와인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마지막으로 아트 쪽에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더 터보832님의 팬이 됐었는데요. 기안84님 개인전을 갔을 때 한번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 요청을 드렸는데 사진은 찍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그런 터보832님이 이러한 책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아트 컬렉팅 비밀 노트.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는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약간 서머리처럼 훑어서 마음 같아서는 한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찍고 싶을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전반적으로 미술에 갓 입문한 초보 컬렉터부터 그리고 또 해외에 아직 발을 담그지 못한 국내의 유통시장에만 관심이 있었던 컬렉터 분들, 그리고 해외 컬렉팅 분들 중에도 뭔가 국내 신진 작가님들을 잘 모르는 그러한 컬렉터 분들, 다방면으로 정말 이 책을 읽으면 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럼 어떠한 내용을 조금 다루려고 생각을 했냐면 컬렉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컬렉팅의 시장에 대한 분석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터보832님은 일반 사람들이 미술 컬렉팅에 빠지는 이유에 관련해가지고 총 4가지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투자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즐거움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뭔가 상류 사회층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얻기 위한 목적,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사회적인 공공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목적, 이렇게 컬렉팅에 관련해가지고 총 4가지를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컬렉팅을 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4가지가 다 저의 목적에 부합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는데, 전 사실 4가지 중에 두 가지까지만 저에게 부합되는 것 같아요. 투자적인 목적, 그리고 시각적인 즐거움의 목적. 솔직히 아직 상류층에 대한 그러한 열망, 그리고 뭔가 그런 사회에 공공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 제가 사실 그 정도로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의 열망은 좀 잘 모르겠으니 한 2가지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책에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참 우리가 미술시장이 호황이라고 얘기했던 2020년대 박서보 작가님의 이러한 작품이 그 당시에는 5억을 하던 게 지금은 10억으로 가 있기도 하고, 또 400만이었던 판화가 지금은 1,800만 원이 넘는 판화로 판매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투자적인 목적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만 해도 그러한 투자 목적으로 온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100% 소장자이라기보다 언젠가는 이러한 판매 목적도 분명 두고 있는 컬렉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이런 오프토바도 직접 운영하고 있죠. 터보832님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트 컬렉팅 시장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폐쇄성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얻어야만 시장 안에서 그래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서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질의 정보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뒤에 컬렉팅 마켓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각적인 이러한 기쁨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그림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즐거움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컬렉팅을 하려는 분들이 이러한 그림을 구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인테리어 목적으로도 구입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본인의 취향이 반영이 되고 그 취향이 있으면 컬렉팅을 하는 재미가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취향이 약간 명확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지금은 제가 구매하고 싶은 그림들 위주로 그냥 다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취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컬렉팅 시장에 대한 유통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책에서 보게 되면은 크게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 한번 저도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긴 한데 1차 시장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정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손해보지 않고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파트가 제가 볼 때는 이 컬렉터들이 그림을 구하는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없냐에 관련해 가지고 크게 나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나뉘게 돼요. 자, 1차 시장은 뭐냐? 갤러리에서 직접 작품을 구입하는 거를 1차 시장, 그리고 가능하기는 좀 어려우나 신진 작가님께 다이렉트로 작품을 구입하는 거를 1차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러겠죠. 많은 분들이 1차 시장에서 작품을 구입하는 거를 굉장히 원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2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2차 시장은 뭐냐면요, 옥션, 그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경매, 그죠? 그리고 뭔가 PS라고 하는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개인 간의 거래를 하거나 딜러를 통하거나 옥션사에 있는 P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작품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포켓몬빵 혹시 기억하시나요? 포켓몬빵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었지만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얼마 안 하는 포켓몬빵을 막 10배 부풀려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차 시장에서 작품을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럼 1차 시장에서 그냥 구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작품은 한정되어 있고 그의 갤러리들도 기존의 관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VIP 커뮤니티가 발동되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차 시장에서 작품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옥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옥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아트 테크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 책에도 써 있습니다. 작품을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 대략 20% 내는 수수료를 여러분들이 지급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억짜리 그림을 산다라고 하면은 1억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지급을 하고 작품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품을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의 수수료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떼고 작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다? 내가 1억짜리 그림을 사서 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억짜리를 살 때 1억 2천만 원, 2천만 원을 추가 페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팔 때 1억 2천만 원의 낙찰이 되게 되면은 1,200만 원의 추가적인 수수료를 내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1억짜리 그림을 샀지만 3,200만 원이나 되는 그런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작품을 사는 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만 따져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샀을 때 30%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은 옥션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는 걸로 수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옥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도 존재하기도 해요. 뭐냐? 바로 아트 딜러 그리고 프라이빗 세일을 활용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트 딜러님들 같은 경우도 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다 정말 다른 형태로의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받고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딜러님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수료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작품을, 어려운 작품을 구하면 구하는 거에서 그냥 가격만 제시하는 아트 딜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러한 내용도 나와요. 좋은 아트 딜러를 구하는 방법. 그럼 좋은 아트 딜러님들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책에 써 있는 걸 보게 되면요, 첫 번째, 투명한 수수료를 밝히는 아트 딜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인지 20%인지 뭐 등등등등 그렇게 투명한 수수료를 밝히는 아트 딜러가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바로 크레딧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1차 갤러리 있잖아요. 1차 갤러리에 내가 작품을 살 때 내가 사는 작품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사는 작품의 가격을 내가 내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갤러리와의 관계성이 내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어느샌가 그 1차 갤러리에서 저에게 작품을 줄 기회가 발생이 되겠죠. VIP가 돼서. 근데 어떠한 아트 딜러님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본인의 이름으로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은 내가 내는데 크레딧은 이분이 쌓는 거죠. 그러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만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아트 딜러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뭐 저도 아는 아트 딜러님들이 몇몇 분 계시기는 한데 전 다행히 뭐 좋은 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추려지게 되는 거겠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1차 갤러리와 작가님에게 작품을 구입을 한다. 그죠? 그게 안 되면은 수익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옥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한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트 딜러님들 또는 이러한 작품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갤러리 또는 PS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면 된다라고 이 책에서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몰랐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책에 굉장히 잘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미술 시장에서 뭐 발생되는 다양한 사기, 그리고 세금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혜택, 그리고 뭐 해외 시장, 국내 시장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런 갤러리 시장의 이러한 뭐 불황이 올 것인가 말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들이 책에 잘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터보 832의 아트 컬렉팅 비밀노트라고 하는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